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散发天下，凝聚群众可以问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해철씨의 고용 삼국지. 제15부 혁덕대전 그 8번째. 제갈공명이 장담했던 대로 마침내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기상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주유는 천지의 조화마저 뒤바꿔버리는 공명의 재능에 공포를 느꼈다. 결국 주유의 명령을 받은 500의 군사가 공명을 죽이기 위해 남병산을 향해 달려갔는데, 야, 공명! 공명 나와라! 야, 공명 어디 갔냐? 저기 공명 선생은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뭐? 배를 타고 떠났다고? 아니, 배가 여기 어디 있었단 말이냐? 방금 전에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배를 가지고 와서 그 배에 공명 선생을 태웠는데요. 아니, 뭐라고? 공명은 한 달 전 유비에게 이렇게 부탁했었다. 앞으로 한 달 후 남병산 남쪽 강기슭에 배를 보내주십시오. 제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다. 공명은 이미 이런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바둑으로 치면 수십 수를 미리 내다본 놀라운 솜씨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착했을 때 공명은 이미 떠나고 없었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주도도. 이미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갈공명, 앞으로 우린 이자 때문에 결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야. 주도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드디어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빨리 명령을 내리십시오. 좋다. 공명은 나중에 생각하지. 자, 모든 장수를 회실로 집합시켜라. 지금부터 명령을 하달하겠어. 먼저 이번 작전의 주역인 황장군은 조조에게 항복하는 척하면서 적의 선단을 돌진하시오. 적에게 접근하자마자 화공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조에게 항복하는 척하면서 적의 선단으로 돌진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바로 그거요. 적에게 접근을 하자마자 화공을 시작하란 얘기죠. 그거지. 원 없이 대사 쳤소이다. 다음은 감령. 그들은 이곳 북쪽 오림으로 쳐들어가서 조조군의 생명을 모두 불태우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시오. 예, 그러니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사자. 그들은 노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즉시 삼천의 병력을 끌고 와서 매복하고 있다가 합비에서 출동할 적의 응원군을 섬멸시키시오. 주유는 수십 명의 장수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오나라 전 병력을 출동시켰다. 드디어 운명의 한판 승부, 적벽 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장관! 출동! 한편 그 시각 유비가 있는 강화성에 도달한 제갈공명 역시 장수들에게 신속한 명령을 전달하고 있었다.
오늘 밤 적벽에서는 유사일의 가장 스케일이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패배할 것이다. 우리 역시 이 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먼저 조자룡. 예. 그들은 오름의 북쪽에 매복해 있으라. 사경쯤 되면 저조가 이끄는 패잔병이 도달할 것이다. 이들을 기습해서 군수물자를 노획하라. 오림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형주로 가는 북쪽 길에 매복해 있으라. 조절은 반드시 그쪽으로 올 것이다. 제갈공명은 마치 눈으로 보기나 한 것처럼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다음은 장비. 그들은 삼천군사를 이끌고 호로곡에 매복해 있으시오.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조정을 있는 성깔 없는 성깔 다 그래서 마음껏 두들겨 부수시오. 오예. 다음은 관평과 유봉. 그대들은 배를 타고 강변을 돌면서 투항하는 적군을 생포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유기공자 공자. 그들은 무창만에 진주하고 있다가 도망쳐오는 조정을 마음껏 무찌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유황숙립은 여기서 저와 함께 우리 편 장수들의 승전보를 느긋하게 기다리시죠. 자, 모두들 지금 즉시 출발하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사,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니, 과로장님,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왜? Why? 나한테는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는 것이오. Why? Why, my lord? yeah, Commandant! 관장군은 이번엔 그냥 쉬십시오. 아니, 뭐라고? 군사, 나 관우 일찍이 황숙을 모시고 전장을 내달리며 언제나 선봉에서 왔어. 그런데 나보고 쉬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관장군은 일찍이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싸움에서 조조와 마주친다면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그대는 지금 날 모욕하는 것이오? 조조에게 받은 은혜는 이미 알량과 문춘을 목베어서 모두 갚았소이다. 이 관우가 공과 사도 못 가리는 줄 아시오? 그렇다면은 조조와 마주쳐도 서슴없이 조조의 목을 벨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이요. 정 못 믿겠다면 우린 내기를 합시다. 만약 조조를 보고도 죽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10,000원 쏘겠습니다. 에게게. 10,000원은 약에. 만약 조조를 살려주면은 관장군에 놀래긴 목을 내보십시오. 좋았어. 네, 그렇게 하겠어. 내 목을 바치리라. 좋습니다. 그러면 관장군은 지금 즉시 화영 들어가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고 조조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조조가 장군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조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저 역시 이 목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모닥불을 피우고 매복을 하라니. 그러면 오히려 조조가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까? 허허실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한편 그날 아침 조조는 오나라 장수 황계가 보낸 편지를 받고 기뻐하고 있었다. 드디어 황계도 내 품으로 달려오는구나. 이복의 주, 황계가 오늘 밤 자신의 함대에 식량을 가득 싣고 푸른 깃발을 꽂은 채 우리한테 온다는구만. 이제 이번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 안 그런가 정우? 승상, 하지만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니. 승상, 우리 함대를 50척 100척씩 묶어서 병사들의 배멀미를 없앤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적이 이 틈에 화공을 가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배 한 척에만 불이 붙어도 저희 함대는 몰살입니다. 정우, 내가 그걸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때가 겨울이다. 겨울은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야. 적들이 만약 우리에게 화공을 가한다면 그 불길을 오히려 자기들이 뒤집어 쓰지 않겠는가. 하지만 승상, 혹시라도 동남풍이 부는 날에는... 정우, 자네도 의심이 어지간히 많구만. 정 못 믿겠으면 라디오를 켜서 일기예보를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방송으로 들을까요? 자, 일기예보하면 역시 김동완 통보관 아니겠느냐. 김동완 통보관이 하는 방송으로 돌리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계속 불어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구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크게 발달된 대륙성 고기압이 그 키를 점차 더 키우면서 사방으로 확장함에 따라 전국의 차가운 기운을 동반한 북서 계절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로 그 중에서도 5일부터 15일 사이가 가장 춥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의복에 의존해서 추위를 극복하는 것은 현대인답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출근길 대문을 나설 때 춥다고 움츠리기보다는 약하고 기합을 넣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차가운 북서풍은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느냐, 정우. 김동완 통보관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도 역시 북서풍이 분다고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승상. 달빛이 유난히도 밝았던 그날 밤, 조조는 최고 사령성 갑판에 서서 황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황계, 어서 내 품으로 오너라. 승상,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다니. 바람의 기운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 동남풍 같습니다. 설마. 조조는 고개를 들어 돛대 위에서 휘날리는 깃발을 바라보았다. 모든 깃발들은 아까와 달리 북쪽을 향해 펄럭이고 있었다. 순간 조조는 전율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승상! 앞쪽에서 오나라 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푸른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황계의 함대가 도착했구나. 승상,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황계의 편지에 따르면 저 배들엔 식량이 가득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배들은 너무 가볍습니다. 모두 빈배 같습니다. 그렇다. 지금 황계가 이끌고 있는 함대에는 모두 식량 대신 엄청난 양의 유황과 염초 그리고 발화 물질들이 들어있었다. 저네들이 만약 황홀 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여봐라! 빨리 저 황계 선단을 저지해라! 조조는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황계의 함대는 조조군 진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오나라 병사들을 쳐라! 조조군의 함대를 향해 돌격하라! 승상! 빨리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게임은 끝났어! 조조를 없애지 마라! 황계가 이끄는 배들은 수십 척씩 묶여있는 조조의 함대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 들어왔다. 조조의 대함대는 삽시간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100만 조조의 대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욱은 절규하며 조조를 찾고 있었다. 승상! 승상 이쪽으로 오십시오! 승상! 승상을 호위해라! 배는 어디냐? 배를 내라! 배를! 일단 육지로 후퇴하라! 전군 후퇴! 후퇴! 사람 살려!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사통거라! 안 뜨거! 사오라! 물에 빠져 죽는 자, 불에 타 죽는 자. 조조군 진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을 방불케 했다. 사람을 태우고 배를 태우고 물까지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화염의 소용돌이.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클라이막스, 적벽 대전이다. 승상! 승상! 정신을 차리십시오! 승상! 정말 이게 꿈이가 생지냐? 승상,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오나라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부하들은 다 어디 갔느냐? 모두 전멸입니다, 승상. 조조가 이때 적벽 대전에 동원한 병력의 규모는 지금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어떤 자료에서는 100만을 넘어 120만에 가까운 대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약 60만에서 80만 사이의 병력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조조가 이때 적벽 일개 전선에 동원한 병력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기록적인 것이었고,
이 싸움에서 사망한 조조군의 병력 또한 그 숫자가 기록적인 것이었다. 정욱! 예, 선생. 핸드폰 좀 이리 주게. 핸드폰은 뭐 하시게요? 빨리 줘봐.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동완 통보관 댁이죠? 맞는데요? 실례지만 노석. 나는 그 조조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좀 바꿔주시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일기예보 때문에 따질 게 있어서 그렇소.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잘못 일기예보했어요? 그렇소. 그것 때문에 아주 망했소. 오늘 뭐 야외에서 결혼식 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면 내가 전화도 안 했어. 빨리 김 선생님 좀 바꿔주시오. 아빠! 조조라는 사람이 아빠 좀 바꿔달래요. 아빠 일기예보 또 틀렸어? 여보세요. 전화 받고 왔습니다. 나 조조라는 사람이요. 김동완 선생,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김동완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덫이 어찌 된 거요? 왜 일기예보가 틀리는 거요? 예. 원래 일기예보라는 것은 가끔씩 틀릴 때도 있는 겁니다. 화를 푸세요. 화를 푸세요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북서풍이 분다고 해놓고 왜 동남풍이 부냔 말이오. 예. 좀처럼 기세를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대륙성 고기압 세력이 남동쪽으로 크게 확장을 해서 조선국의 그 백두산 부근에다가 아들 고기압을 하나 생산을 하면서 미쳤네. 그만 힘이 빠져서 대륙성 고기압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힘 빠져. 그래서 백두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서풍 대신에 훈훈한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뒷골이야. 이 사람 제대로 말이 살도 하시는 분이 양말 출신 김 선생. 백만을 자랑하던 조조의 대군을 일거에 무너뜨린 세기의 대결, 적벽대전. 이제 이 싸움을 계기로 삼국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고영삼국지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배철수의 고영삼국지, 지금까지 출연 정성화, 박희진, 문천식, 이인성, 이철용, 안장혁, 박지훈, 송준석, 김용준, 이상훈, 특별 출연 김동완 통보관, 음악 번영, 효과 차부환 이승우, 기술 박주소, 극본 김도상, 연출 김혜나였습니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 흘러가 버릴 것들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